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수소원자 모델에서 우리 각도 파트를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마스터 했고요.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이제 레디얼 파트, 이제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하겠어요.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우리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슈리딩거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레디얼,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레디얼한 미분과 그다음 각도에 대한 미분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법으로 이제 처음에 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r, 세타, 파이의 이제 곱으로서 표현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풀었던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앵글 파트, 세타하고 파이.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포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앵글러 파트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는 우리 두 개의 곱은 바로 우리가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주어지는 거고, 람다에다가 그거를 작용을 하면, 각도 파트를 작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됐었냐면 그때 이제 아이겐 밸류가 L과 L 곱하기 L 플러스 1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 L이 이제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이제 숫자가 됐었고요.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드디어 이제 넣습니다. 자, 넣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 앵글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얘밖에 없으니까 요거가 람다가 여기에 작용을 하면은 L에 L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얘가 이제 상수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원래의 함수가 나오는 거죠. 아이겐 펑션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타하고 파이는 다 그냥 뭐 여기 미분에도 작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 세타 파이. 그러니까 스페리컬 하모닉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바로 이제 레디얼 파트에 대한 이퀘이션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미분과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가 나와, 요게 이제 곱해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곱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요게 의미를 갖다 우리가 한번 좀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맨 뒤에서부터 볼까요? 그러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함수니까, 이건 아마도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될 거고요. 자, 요 항을 보면은 이게 지금 EMR 제곱에 L의 L 플러스 1의 하바 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이 L의 L 플러스 1의 하바 제곱이 바로 뭐냐면은 L의 제곱이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L 제곱이 L의 L 플러스 하바 제곱 양자화 된다.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 주된 결론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제 각운동량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운동이 레디얼 파트로도 일어나고 각도 파트로도 일어나니까 그걸 좀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내가 R이라는 그런 위치에서 어떤 내가 이제 P라는 방향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이 운동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성분으로 이제 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P라는 거를. 자, 레디얼 파트의 쪽으로 내가 이 성분 따닥따닥 해서 이쪽으로 이제 내가 사용을 시킨 요거가 이제 P 우리가 퍼펜디큘러가 아니라 P 패럴렐 R에 대해서 이제 그 방향 R 방향이라는 얘기죠. 자, 그 방향으로 성분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R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 성분을 우리가 이제 이 성분의 크기를 우리가 P 퍼펜디큘러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운동 상태가 있으면 R 크로스 P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제 이 R, 이 반경 R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P 중에서 이거의 직각인 성분이죠. 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벡터를 하지 말고 크기를 하죠. 우리가 크기. 자, L의 이제 크기를 따져보면은 이제 R하고 P하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이거의 직각인 성분을 캐치업하는 게 크로스 프로덕트죠. 내적하는 거가 이제 평행한 성분을 가져오는 거고 직각인 성분을 가져오는 거가 이제 그 외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 크로스 요 성분인데 그 성분이 바로 뭐냐 P에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크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럼 크기의 제곱은 바로 R 제곱의 P 퍼펜디큘러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R 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R 제곱이 상쇄가 되면서 2n분의 P 퍼펜디큘러의 제곱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요런 P라는 속도로 우리가 P라는 운동량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요거에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의 제곱이 되는데요. P의 제곱이 되는데 그 내가 운동 에너지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는 거죠. 뭐냐면은 두 개의 직각인 성분으로 하나는 평행한 방향, 하나는 이제 수직인 방향 두 개로 나눴던 거고 이제 평행인 성분과 수직인 성분의 각각의 제곱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죠? P의 제곱은 P 평행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그죠? 그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운동이 레디얼한 방향으로의 운동. 그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운동 에너지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내 시야에서 수직으로 움직이는. 그죠?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이 아니라 직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두 번째 성분인데 그거를 캐치업하는 거가 바로 요게 되는 거고요. 그거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요 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 되는 거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내가 내 시야에 직각인 방향.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앵글러 디렉션이라고. 그러니까 레디얼 디렉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의 직각인 방향이 이제 앵글러한 디렉션. 우리가 각도를 바꾸면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도를 바꾸면 이렇게 되고 경도를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글러 디렉션은 시야에서 직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각도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를 캐치업하는 거가 그걸 갖다 주는 거가 요 두 번째 요거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그럼 남는 거는 뭐겠어요? 남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여기 들어가 있고 운동 에너지 전체를 갖다가 내가 여기에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앵글러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평행인 방향으로 나눴으니까 레디얼 방향 나눴으니까 레디얼 방향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도 보면 지금 레디얼 방향으로의 미분값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슐딩거 이퀘이션에서 x에 대한 이기 미분이 그 방향 x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를 주듯이 이것도 레디얼에 대한 어떤 그런 이기 미분이 바로 레디얼 파트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분해가 돼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중에서 레디얼 방향, 앵귤러 방향 딱딱 나눠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게 뭐다? 바로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요. 요걸 푸는데 우리는 지금 수소 원자 모델이니까 UR이 이제 쿨롱, 어트랙티브 쿨롱 포텐셜 4파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2의 제곱. 자, 요거를 놓고 이제 풀고요. 이때 이제 R에 대한 경계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파동함수가 이게 바운드 스테이트니까 R이 무한대로 가면은 파동함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R이 무한대로 가는 건 요 R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문제 R 이 함수가 R이 무한대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포텐셜을 보면 이게 R이 0으로 가면서 이게 발산해요. 그죠? 발산하기 때문에 실은 이 미분 방정식을 여차하면은 이 솔루션이 여차하면은 R 이꼴 0에서 발산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근데 파동함수는 발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R 제로에서 이 함수는 반드시 유한해야 된다. 무한대로 발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조건을 놓고서 이제 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실은 이제 앞에 했던 우리가 이제 앵글러 파트에서 이제 세타에 대한 거. 그게 조금 복잡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고요. 방법 자체는 이제 마찬가지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푸는 건데, 훨씬 더 좀 수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 다른 수리물리 책이나 양자학 책을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답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R이라는 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과적으로 R이라는 함수는 이름인 소위 말하는 associated 라게르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라게르 폴리노미얼을 좀 이제 변형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모양 자체가 이 이퀘이션 자체가 지금 L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죠. L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L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ML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없고 오비탈 퀀텀 넘버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상태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인덱스가 두 개가 나와요. N과 L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는 레디얼 파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실제 파동함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스페리컬 하모닉스만 곱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전체 이제 모든 좌표에 대한 파동함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존하는 거는 N과 L과 M에 이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숫자 양자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에너지, 이때 그러면 요걸 이제 풀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아이겐밸류로서 E가 나오게 되고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때 그걸 우리가 이제 EN으로 인덱스상 했습니다. N이라는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써가지고 인덱싱 하는데요.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복잡해요. 마이너스 2의 4파 입실론 제곱의 하바의 제곱분의 M2의 4승 곱하기 N제곱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여기는 이 상수를 우리가 다 계산해 보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유수자 이제 3개로 했을 때 끊었을 때 13.6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딱 그냥 쓸 수가 있겠고요. 이때 N은 자연수예요. 1, 2, 3 자연수가 되겠고요. N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L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L이 이제 그 뭐 유한하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0에서부터서 n-1까지 원래는 L 자체는 이제 0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 정수까지 임의의 그 정수가 다 되는데 임의의 자연수가 다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n이라고 하면은 n에서 n-1까지만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의 n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소위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principal인 거는 이게 바로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런 양자수이기 때문에 이제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에너지는 오로지 n에만 의존합니다. L이나 ml, 파동함수는 L이나 ml에 의존하지만은 그러나 에너지는 n에 L이나 그 두 개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n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관계를 좀 봐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림이 뭐냐면 X축은 약간 R 이제 그 원점부터 거리를 좀 나타내는 건데 그걸 갖다 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구면자 표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른 것처럼 좀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포텐셜이 이제 마이너스 4파이션이 R분의 2제곱이니까 R이 이제 원점으로 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Y축은 에너지가 되겠고요. 에너지가 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 R이 무한대로 가면은 포텐셜이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제로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원점에서 무한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운동 에너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포텐셜도 0이고, 에너지도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니까 전체 에너지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너지 제로는 그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경우에, 자, 가만히 살포시 이렇게 무한대 떨어져 있는, 제법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이제 에너지 제로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전부 다. 그죠? n이 1이면은 가장 마이너스적으로 큰 거, 13.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가장 아래쪽이 지금 이게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 equal 2인 거가 요 두 번째, 살짝 조금 더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쭉 점점 위로 올라가 점점 에너지 간격이 이제 촘촘해지겠죠? 촘촘해지다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밖으로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 제로로 근접해 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에너지가 점점 n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뭔가 궤도 반경이 넓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쭉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포지티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바운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바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바운드 스테이트 전부 다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언바운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다 따라서 우리 그 상태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디저너시를 보기 전에 뒤에 걸 한번 전체 요약을 좀 하고 나서 디저너시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먼 길을 왔는데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요, 수소원자에서의 우리가 퀀텀 넘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 n과 l과 ml이 있겠고요. n은 이제 1, 2, 3, 4 나가는 자연수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principal quantum number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n에 대해서 l은 0에서부터서 n-1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갖다가 0, 1, 2, 3을 갖다가 S, P, D, F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때 이거 갖다가 오비탈 우리가 이제 혹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L에 대해서 ML, 우리가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가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의존성을 가지는 세 개의 퀀텀 넘버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제 표로 한번 우리가 저기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이 1, 2, 3, 4, 5 이렇게 감에 따라서 자, L은 처음에 이제 n equal 1이면은 0 하나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n equal 2이면은 L이 0과 1이 가능하고요. 3이면은 0과 1과 2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거, 그러니까 n equal 1, 그 다음에 l equal 0인 거를 1s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equal 2인 경우에는 이제 n equal 2고 l이 0이면은 2s, n equal 2고 l equal 1이면은 2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이름을 먹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익히 알고 있는 그런 1s, 2s, 2p, 뭐 3s, 3p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걸 ml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 왜냐면 n equal 1, n equal 2, n equal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각각 뒤에서 우리가 이제 왜 이거를 이런 이름을 붙이는지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n equal 1은 k 쉘이라고 얘기하고요. k 껍질, n equal 2는 l 쉘, l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n equal 3은 m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 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n equal 1에는 l equal 0가 들어가고, l equal 0에는 ml은 뭐 하나 값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값은 지금 우리가 ml을 의미를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럼 ml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n equal 2인 경우에 l equal 0가 있고 l equal -1이 있는데, l equal 0가 있는 ml이 0만 되고, l equal 1에서는 ml은 -1, 0, 1 이게 매니 퀀텀 넘버가 이렇게 변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n equal 3에서는 l equal 0, 1, 2가 있는데 각각 l equal 0에서 ml은 0, -1, 0, 1, -2, 2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넓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층, 이 각각의 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우리가, 그러니까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 동이 바뀌면은 우리가 이제 K쉘, A쉘, M쉘 이러는데, 이 층이 바뀌게 된 거, 이 층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서브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큰 쉘 안에 그 안에 부수적인 또 껍질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n이 달라짐에 따라서 분포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거가 점점점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그 같은 우리가 이제 그 쉘 안에서 또 L 값에 따라서 약간씩 그게 또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껍질 안에 더 작은 껍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오비탈들은 이제 서브쉘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디제너러시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방 하나하나, 이제 방 하나하나가 다 어떤 우리가 서로 다른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방 하나가 n과 l과 ml이 다른 거니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런 우리가 이제 방이 바로 상태의 개수가 되는 건데, 에너지는 n에만 의존하는 거니까 이게 보면은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여러 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그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뭘 갖다가 더해야 되냐면은, 우선은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이 각각의 L마다 몇 개의 M이 있느냐를 더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M은 -1에서 1까지 내가 이제 한 개씩, 방이 한 개씩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하는 거고, 그 다음번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L이 또 이제 0에서부터서 n-1까지 다 있는 것이죠. 그 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같은 층에 있는 이제 방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층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더블 썸메이션, 0에서 n-, 더블 썸메이션을 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제 n제곱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 자, 여러분, 요거가 되는 거를, 요게 이중 썸을 해서 n제곱이 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합의 공식, 시그마 공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중 썸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첫 번째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같은 L에 대해서 ML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봐보세요. 우리가 L이 다르다라는 거는 각운동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앞에서 우리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각도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L이 다르다라는 거는 각운동량의, 그러니까
그 각도 방향 운동 에너지 다르다라는 거니까 그게 다른 건데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이게 돌고 있는데 빠르게 돌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도느냐라는 거는 에너지에 상관이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면으로 요 자체가 센트럴 포스이기 때문에 어떤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돌고 있는 거나 이렇게 돌고 있는 거나 어쨌거나 도는 그 각 운동량의 크기만 같으면은 그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 방향이냐 이게 Z가 ml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게 그 돌고 있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에는 에너지가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안쪽에 있는 이 디제너러시는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 구면 스페리컬 시메트리 때문에 생기는 그런 디저넌스가 되겠어요. 자, 근데 바깥쪽에 있는 거는 L이 달라져요. L이 달라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각도 방향 운동이 달라지는데도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는 실은 대칭성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포텐셜이 지금 R의 원 오브 R 형태이기 때문에, 혹은 하이드로젠 모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우연한 디저넌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쿨롱 포텐셜이 아니라 스프링과 같은 그냥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이게 그냥 뭐 비례하는 그런 힘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L에 따라서 에너지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첫 번째 썸메이션은 그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우연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ccidental degeneracy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썸메이션의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실은 이제 각각의 방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은 스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스핀이 업인 전자와 스핀이 다운인 전자 이 두 개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실은 한 방에 우리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방 안에 실은 작은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 베드룸인 겁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디제너러시는 곱하기 2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디제너러시는 개수가 결론적으로는 2n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레디얼 파트의 어떤 공간적인 분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동함수부터 보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파동함수는 레디얼 파트의 파동함수는 이제 n과 l에 의존을 하고 이거는 이제 associated 라게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거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다항식의 어떤 이제 약간 변형된 형태입니다. 약간 그걸 스케일링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걸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좀 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떤 상수 정의하는데 이미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m2 제곱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의 하바의 제곱 이거를 우리가 이제 A0 우리 이제 보어 레디어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수치적인 값은 0.0529 나노미터 혹은 0.529 엉스트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딱 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정도의 이제 거리가 되는 이제 보어 레디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요 함수를 갖다가 좀 살펴보면은요. 요거가 이제 n과 l 이제 그 쌍이 되겠고 그때 이제 함수 형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그 함수를 레디얼 파트를 이제 원점 0에서부터서 이제 A0분의 R의 이제 그 스케일로 쭉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함수 형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어떤 복잡한 상수들은 노멀리제이션 이제 우리가 전체 파동 함수를 다 적분해서 전 공간에 적분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이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한 상수들이 되겠고요. 뒤쪽이 이제 어떤 R의 의존성이 있는 그런 함수인데 여기에 보면은 크게 다항식하고 R에 대한 다항식 곱하기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함수 그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익스포넨셜은 같은 n이면 같은 쉘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같은 어떤 의존성을 가지는데 보면 익스포넨셜하게 조금 더 분모가 A0, 2A0, 3A0 그러니까 n 곱하기 A0로 점점 커지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거가 좀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간다. 이제 이게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첫 번째 이제 그 다항식 부분은 이제 L에 의존을 하는데
L인데 커지는데, 달라지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라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상수,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2차식,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가 달라지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어떤 경향성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원제로를 보면은, 원제로는 이제 순수하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여러분, 원제로, 이제 2, 제로, 그러니까 1s, 2s,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s 이제 그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파트를 보면은, 원제로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익스포넨셜이 그냥 감소하는 함수예요. 이게 감소하는 함수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s 오비탈을 보면은, 이거는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감소를 하는데 조금 더 밖으로 밀려나가 있는데, 보면, 자, 이게 첫 번째, 2s는 지금 이제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원점에서 지금 유한한 값을 시작을 하는 거죠. r = 제로에서 유한한 값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여기는 앞에 있는 이 괄호 부분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지점. 바로 뭐냐면은, r이 2a0가 되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 지점에서 여기는 x축을 갖다 크로스하게 됩니다. 그죠? x축 절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대시 다티드 라인을 보세요. 또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쭉 해서 이제 0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여기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p 오비탈. 2p 오비탈은 보면은 r 곱하기 익스포넨셜 함수죠. 그럼 r이 있으니까 r이 있기 때문에 r = 제로를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p 오비탈은. 그래서 이게 지금 2p 오비탈인데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쭉 감소를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러니까 r이 작으면은 이쪽에 의해서 커졌다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때문에 감소해서 쭉 가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s 오비탈은 노드가 원점을 우리가 크로스를 하는 그런 이제 부호가 바뀌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2p 오비탈은 없어요. 그죠? 1s 오비탈도 없고. 그죠? 자, 이제 n = 3. 이제 우리가 n = 3를 보면은요. 3s 오비탈은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r = 제로를 대입하면은 이게 좀 어떤 유한한 값이 있으니까 원점에 시작을 해서 자, 이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2차식이네요. 2차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0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해가 되는 거가 이제 두 군데가 나와서 한 번 크로스를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크로스를 하는,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노드가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쭉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3s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자, 3p 오비탈은 자, 원점에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r = 제로에서 똑같은 2차식인데 r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r = 제로에서 제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 괄호 안의 값이 0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r = 6a0 그러니까 6에서 이제 여기를 크로스하게 살짝 안 맞네. 예, 6에서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드가 하나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자 3d 오비탈 3s, 3p, 3d 자, 3d 같으면은 이제 원점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가는 노드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뭔가 이제 규칙성이 좀 있죠 여기에. 자, 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규칙성을 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파동함수를 보면은 이제 r을 보면은 원점에서 값이 유한한 게 있고 0인 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유한한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s 오비탈이에요. 제로, 원제로, 투제로, 쓰리제로. 그죠? s 오비탈만 원점에 유한하고 나머지는 다 원점이 제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원점에서 값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파동함수의 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가 r 곱하기 스파크 하모닉스니까 이게 원점에서 값이 있다라는 거는 원점에서 그 입자를 내가 발견할 확률이 있는 거고 0이라는 거는 발견을 못한다는 그 점에서 원점에서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이 L이 이제 각운동의 크기가 우리가 자, L에 L 플러스 1의 하바 있죠? 자, 그러면 L이 제로라는 얘기는 S 오비탈이라는 얘기는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회전 입장에서는 그냥 애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L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L이 이제 있다라는 거, 1, 2, 3, 4, PD 오비탈 같으면은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회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수대에 물 받아놓고 돌려보면 어때요? 다 원점에서 멀어지죠. 돌리는 지점에서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R 크로스 P인데, 내가 R이 줄어들게 되면, 원점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같은 가운동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운동량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원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있으려고 하면은 무한대의 속도로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점에 있을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그냥 L이 0인 거. 가운동량이 없이 회전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만 원점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S오비탈만이 원점에서 유한한 존재 확률을 가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주 가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응용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퍼 파인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이 부분이 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쩌면은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자, 뭐냐면은 L이꼴 제로라고 하는 거가 가운동량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회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레디얼한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러면 얘는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만나니까 이제 에너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고전적으로는 맞아요. 고전적으로는 이게 컬랩스하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려가 마치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태양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폭망하는 거잖아요. 어떤 궤도를 우리가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어떤 원운동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무슨 꼭 하다못해 하여튼 해성처럼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회전을 동반한 어떤 운동을 해야지 이게 아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우리가 컬랩스하지 않고서 우리가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게 회전을 하지 않더라도 실은 컬랩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실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컬랩스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전하가 여기 있는 이제 내가 뭔가 그 원점 근처로, 그러니까 원자의 근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대한 내가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져가지고 그게 또 운동 에너지를 키우고, 자, 그것 때문에 이게 회전을 하지 않고도 어떤 불확정성 원리 혹은 파동성으로 인해서 컬랩스하지 않고 어떤 안정적인 그런 어떤 궤도 운동은 아니지만 어떤 분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 할 때 수소원자 문제 풀 때 고전적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가 이제 가장 안정한 거였지만은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도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수소원자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1s 상태가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S오비탈에서 이제 가능하세요. 그래서 S오비탈과 같이 회전 운동이 없으면서 어떤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칙성은 이제 노드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노드, 그러니까 원점을 몇 번 크로스 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1s 오비탈 같으면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2s 오비탈은 자, 한 번 했었죠. 2p 오비탈 없어요. 그죠? 자, 3s 오비탈은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그죠?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요거에서 이게 0이 되면서 한 번, 제로. 자,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그죠? 자, 딱 보면 어떤 게 나와요? 바로 이제 노드가, 여기에서 우리가 원점을 교체하는 이 노드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n-l-1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l에 대해서 우리 n이 커질수록 하나씩 늘어나는 거고, 같은 n 내에서는 l이 커질수록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고, 이제 맨 바닥에서는 이제 아래에서는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노드,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얘가 몇 번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냐라는 거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의 운동 상태, 얼마나 그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는지하고 관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입자를 얘기를 할 때 exponential ikx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과 또 파장이 짧은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얘기했었고, 우리가 이제 그 방위각 오비탈, 그러니까 magnetic quantum number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페이스가 몇 번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방향으로의 회전 속도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지금 이게 노드 개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 방향으로 페이스 변화가 많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레디얼한 방향이에요. 이게. 레디얼한 방향. 그러니까 이 노드가 많다라는 거는 레디얼한 방향으로 내가 이제 이제 어떤 그 중심점으로부터서 원자 핵으로부터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 거리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노드가 많을수록. 이렇게.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n이 커진다라는 거는 전체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전체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실은 운동 에너지도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레디얼 방향이건 앵귤러 방향이건 그런 어떤 운동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가 맞겠어요. 그죠?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노드가 많이 증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럼 같은 n에 대해서 왜 L이 증가하면 노드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L이 증가를 하면은 레디얼 방향으로 움직임이 뭐 둔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겠고요. 그다음 운동 에너지는 레디얼 방향과 앵귤러 방향으로의 에너지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n이 같다라는 거는 주양자수가 같다라는 거는 전체 에너지가 같은 건데요. 전체 에너지가 같으면은 운동 에너지, 그때 운동 에너지는 이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를 합친 운동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이제 그러면은 누가 나눠 먹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나눠 먹느냐는 거죠. 합이 일정한데. 자, 그러면 이제 앵귤러 파트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L에 의존해요. L이 커질수록 더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전체 운동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앵귤러 파트로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갔으니까 레디얼 파트로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맞겠죠. 느려져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L이 증가하게 되면은 노드가 줄는다. 노드가 줄는다는 건 느려진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L이 증가하게 되면은 앵귤러 파트로 운동 에너지를 뺏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실은 고전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는 뭐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궤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뭐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우리가 여러분 태양 근처에 뭐 어떤 우리가 돌고 있는 행성들을 보면은, 자, 지구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행성들처럼 거의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길쭉한 타원 형태의 어떤 그런 타원입니다. 타원 형태의 그런 궤도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해성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지구가 우리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태양하고 되게 거리가 일정한 이런 궤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도저히 생명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운동, 일정한 궤도 운동하고 해성 같은 그런 운동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일정한 궤도 운동에서는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양자역학으로 얘기를 하면 레디얼 파트로의 운동이 적다, 느리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노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노드가 별로 없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d 오비탈이나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디얼 파트보다는 앵귤러 파트 쪽으로, 도는 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자, 반면에 이 해성 같으면은 지금 길쭉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 하고 먼 거 하고,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으로 보면은 가까운 것과 먼 거 하고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레디얼 방향으로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경우에는 보면 대기 궤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주기가 길어요. 뭐 몇십 년하고 몇백 년에 뭐 한번 뭐 돌아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주기가 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앵귤러 방향으로의 운동은 느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성 같은 것들은 레디얼 방향으로 운동에나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행성 같은 것들은 이제 도는 쪽으로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그런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S오비탈이나 이런 것들은 해성 같은 그런 스타일의 레디얼 방향으로 움직이기 활발한,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는 좀 느린, 물론 S오비탈은 아예 안 돌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D나 이런 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운동은 조금 더 레디얼 방향으로는 느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쪽으로 이제 궤도 방향으로 각도 방향으로 회전 운동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과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매칭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우리가 뒤쪽에 가면은 그게 왜 우리가 이제 다른 멀티 일렉트론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다른 이제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들에서 이 이제 서브쉘별로 에너지가 갈라지는 걸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레디얼 파트의 파동함수 모양을 좀 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 확률 분포, 실제로 내가 그 R이라는 위치에서, R이라는 거리에서 발견한 어떤 존재 확률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입자를 R1과 R2 사이에, 그러니까 각도에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잘라가지고 보면은, 내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1에서부터서, 요렇게 될까요? 요 R1에서, 그 다음번에 더 넓은 구, 이제 R2까지, 요 사이에서 이제 입자를 발견할 확률, 각도에 상관이 없이, 자, 그거를 내가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전체 파동함수의 제곱을, 자, 내가 우선 앵글 파트,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제곱이니까 레디얼 파트 R의 제곱과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제곱인데, 내가 이제 이 앵귤러 파트는 내가 안 가린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적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번 레디얼 파트로는 이제 내가 R제곱에다가 여러분 R제곱 DR이 들어가는 거 앞에서 우리가 적분 요소 그러니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적분 볼륨 엘리먼트는 R제곱 DR D 오메가 였었죠. 거기에서 나온 그 R제곱 팩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그리고 이 레디얼 파트에 대한 적분은 내가 R1에서 R2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걸 모든 앵글에 대한 적분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적분을 다 한 거니까 1로 없어지게 되고 남는 거는 R1에서 R2까지 R제곱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요 파트, 요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러면 각도 안 가리고 R이라는 위치에서, R이라는 거리에서 입자를 발견한 확률, 그 확률 밀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값이.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걸 갖다 이제 PR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Radial Probability Density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파동함수 그냥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다가 왜 여기서 R 제곱이 붙었지?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질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파동함수의 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내가 발견할 확률이 되는 거고요. 이게 확률 밀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거리 R을 따질 때는 실은 이제 내가 거기 이제 그거를 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요걸로 얘기해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 거리를 내가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도를 내가 안 가리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각도 방향에 대한 그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근처에 이 껍질 있죠. 그러니까 이 표면의 면적. 이 표면의 면적은 이제 R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 표면의 면적만큼 내가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R 값을 가지더라도 그 R에 해당이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죠? 표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거를 곱한 거가 내가 그 거리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제곱이 곱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 분포를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X축은 R 값이 되겠고요. 0에서 무한대까지. Y축은 이제, 실은 여기 보면 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N = 1, 2, 3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 각각 이 베이스 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제 probability density PR, 그러니까 R 제곱에다가 그 R radial 펑션을 갖다가 이제 제곱을 곱한 거, 그거를 갖다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1S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S 같으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radial 파트 R이잖아요. 요거를 제곱을 하고 R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점이 아까 유한했었는데, 자, 여기서 원점에서 아까 R은 유한한데요. R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에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피크가 됐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N = 2인 상태는 2s 오비탈, 2s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유한한 데서 원래는 이제 웨이브 펑션 자체는 유한하지 말고 노드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제곱을 하고 R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드가 이제 여기 한 번 있고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2P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n equal 3는 이제 3s 이제 두 번 출렁, 그 다음에 이제 3p 한 번 출렁, 3d 출렁이 없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 어때요? n equal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은 이제 n이 내가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확률 분포가 뒤로 밀리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뭐 칼같이 어떤 점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포로 이루고 있는데 그 분포 자체가 어떤 가장 우리가 뭐 높은 지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분포가 n이 올라가서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n 내에서는 s하고 p하고 혹은 여기서 뭐 spd가 서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이렇게 좀 모여 있어요. 여기는 여기 어디 근처에 좀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여기 어디 근처에 좀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자의 분포를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n equal 1일 때는 제일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고, n equal 2가 되면은 s나 p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쪽에 모여가지고 조금 바깥쪽에 있는 거고, 3는 더 바깥쪽에 있는 거고, 그죠? 마치 우리가 껍질처럼 이렇게 n equal 1 껍질, 2 껍질, 3 껍질 이렇게 우리가 껍질처럼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ell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n equal 1을 갖다가 우리가 k shell, l shell, 그 다음에 m shell, kl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뭐냐면은 이제 radial 파트가 n하고 l에 의존하는데 l이 n-1일 때, 그러니까 이제 1s나 아니면은 2p 아니면 3d 이것처럼 이제 l이 가장 큰 값일 때, 자, 그럴 때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피크, 어디에서 피크가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아날리티카에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n의 n-1인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우선 이제 r 이제 처음에 상수고요. r이고 r 제곱 이렇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모에 익스포넌트에서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가 a0, 2a0, 3a0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r의 n-1이 뭐에 비례하냐면 r의 n-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over n 곱하기 a0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PR을 계산할 때 r제곱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r제곱 곱하고 r을 요걸 제곱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r의 이제 2n승에다가 2n승의 익스ponential이 돼가지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점을 찾으면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most probable한 이 극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이 좌표가 n제곱 곱하기 a0예요. 그러니까 n equal 1인 쉘에서는 이제 1s 오비탈에서는 그게 이제 a0가 되는 거고 이제 2p 오비탈 같으면은 이제 4 곱하기 a0 그죠? 여기 같으면 이제 9 곱하기 a0 3D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가 여러분 교과서 그림에 다시 한번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L이 이제 어떤 주어진 N에서 L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로테이셔널 에너지는 작고 라디얼 파트로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출렁이는 거고 이제 엔티노드가 많다. 엔티노드는 이제 배,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을 이제 우리가 배 엔티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제로를 크로스하는 지점이 이제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엔티노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회전은 느리는데 라디얼 방향으로 많이 이게 출렁출렁이는 운동, 엘리틱한 오비트를 이루고 있다. 그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s 오비탈이 이제, 이게 3s 오비탈 같으면은, 그게, 이제 3개의 어떤 배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3개. 이제 그런 얘기고요. 3D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라디얼, 빨리 돌고 있는 거니까, L이 크니까 빨리 돌고 있는 거고, 라디얼 파트로는 이제 운동이 작은 거가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떤 행성과 같은 그런 circular orbit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런 어떤 maximum probable한 어떤 그런 위치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3D 스테이트에 이제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프로버블한 레디어스는 어디냐? 우리가 확률 밀도가 가장 높은 반경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D 오비탈이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서 맥시멈이 되는 요 위치를 구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이제 n에 대한 걸 이제 구하긴 했어요. 대신 요거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걸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냥 구치로 넣어서 해보면은, 그러니까 PR은 이제 R 제곱에다가 R의 3위에다 뭐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R의 32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어차피 맥시멈 위치는 우리가 뭐 상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 미분을 해서 0을 만든다는 거는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형태로 나오겠고요. 앞에 항 미분, 뒤에 항 미분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그 0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제 R이 9 곱하기 A0 보브 레디어스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요거의 일반적인 거에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이어지는 건데, 3D 스테이트에 이제 일렉트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가 이제 레디얼 방향의 기대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을 또 most probable radius를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죠? 이제 기대값은 뭐 간단하지. 기대값은 확률 곱하기 우리가 나오는 값. 그거를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 곱하기 PR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PR은 이제 R 제곱 곱하기 요거니까 이걸 여기다 놓고서 이제 넣으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R에 이제 7승이 돼서 이런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요 적분이 이제 뭐 만만치가 않겠죠. 그죠? 만만치가 않은 건데, 여러분 그 공학수학 요 공식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공학수학에서 우리가 감마 함수를 배울 때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b가 1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 b가 1이면은 그걸 xm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x의 dx 적분하면 그게 m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은 배웠어요. 공학수학 다닐 때 제가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그 감마 펑션으로 왜 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x 대신에 이제 익스포넨셜에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bx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치환해가지고 이제 쉽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요거의 뒤에 있는 적분값이 우리가 이렇게 7 팩토리얼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러다가 잘 계산을 하면은 10.5 곱하기 A0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전자의 어떤 확률 밀도의 분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간 지각력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자, 이제 보면 우리 다시 말해 우리는 파동함수의 지금 제곱을 갖다가 확률 밀도 그 자체를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레디얼 파트의 제곱 곱하기 이제 랭귤러 파트의 제곱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파이 방위각에 대한 부분은 익스포넨셜이니까 그냥 우리가 빠져나가고 세타에 대한 그런 우전성만 있게 되겠어요. 자, 그걸 이제 그리는데 두 가지 스타일로 그립니다. 전묘파 스타일이 있겠고 등고면으로 그리는 게 있겠고요. 전묘파로 그릴 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공간을 다 그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뭐 이걸 갖다 우리가 x축이라고 하면 이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내가 x든 xz든 yz든 어떤 평면으로 잘라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세타에 대한 의존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방위각 부분으로는 이렇게 그냥 동일한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려보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100 이런 상태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게 레디얼 파트로는 1s 오비탈이니까 1s 오비탈이니까 이제 원점에서 제일 맥시멈 확률 밀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디얼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레디얼은 R 제곱을 곱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그 R이라는 그 레디얼 방향으로 내가 딱 그거 갖다가 레디얼한 방향 관점에서 내가 이제 확률 밀도를 본 거고, 이거는 상관없이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우리가 공간상의 점을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원점에서 맥시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원점에서 진하게 찍히고 밖으로 가면서 얕아지게 되고 그 다음번에 방향성이 없게 되고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고, 요거는 뭐 등고면 그리면 뭐 트리비얼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스피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200 스테이트 같으면은 이제 2s 스테이트가 원점에서 유한하게 시작해서 노드가 한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드가 생긴 위치에서 한번 허옇게 이렇게 존재 확률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다시 이제 옅어지게 되는, 커졌다가 옅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 그리고 돌리면 안 그랬네요. 여기다가 어차피 스피어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p 오비탈 같으면, 210 같으면은 요게 지금 2p 오비탈은 이게 노드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1.0에서 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진해졌다가 그냥 허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부분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원제로, 그러니까 ML이 제로면은 그거는 이제 Z 방향으로 놓여 있는 거고, 그리고 회전하면 이런 덤벨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적도 방향, 경도 방향으로 이제 페이스가 바뀌고 위아래로는 안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원점에서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리면은 그 도넛 형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2p 오비탈이 되겠고요. 자, 이제 3s 오비탈, 3s 오비탈은 뭐 똑같이 우리가 노드가 하나, 여기서 하나만, 뭐 하나, 그다음 두 개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3p 오비탈이 가장 복잡하게 되겠는데요. 뭐냐면 이제 p 오비탈이 되면서 레디얼 파트 노드는 하나는 줄어들게 되고요.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러 파트로 노드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쪽에 작은 덤벨, 바깥쪽에 좀 큰 덤벨,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분포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 등고면을 그려보면은,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덤벨이 하나가 잡힐 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하더라도 이게 지금 바깥에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이제 값이 잡히게 되겠죠. 바깥쪽에 이제 큰 영역 어디에선가 또 덤벨 하나가 잡힌 거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큰 덤벨 사이에 작은 덤벨이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은 그러면 도넛인데 또 바깥쪽에 노드가 하나가 또 있어가지고 바깥쪽에 또 하나 도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고면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D 오비탈은 이제 레디얼 방향으로 노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원점에서 제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원래 이제 했던 그런 앵귤러한 분포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양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고, 이제 실험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소 원자는 실제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이제 이론의 어떤 우리가 신뢰성, 정확성,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전자들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고진공 체인버에다가 우리가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가스들, 우리가 어떤 수소, 이런 거를 이제 넣고서 이제 전기 방전을 통해 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수소 원자 충돌을 하겠죠. 그럼 충돌을 하면은 그때 이제 전자들이 위로 에너지가 엑사이트가 되고 그게 떨어지면서 밖으로 그 차이만큼이 밖으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전기 방전 실험 하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해서 이제 스크린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색깔을 갖다가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걸 갖다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떤 파장대가 다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장별로 이렇게 우리가 쭉 어떤 띠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수소일 때는 요런 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힐륨, 이건 이제 머큐리. 그러니까 원소마다 각기 특징적인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론 보여주는 건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434, 416 나노미터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건 좀 거꾸로 뒤집은 건데 뭐 실험 방법에 따라 뒤집힐 수가 있겠죠. 색깔까지 이제 우리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럼 이제 656 나노미터는 이제 레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색이 나오고, 486은 이제 블루,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요 우리가 이제 바이올렛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 이제 이런 색깔 띠가 나온다. 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발머 시리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머 시리즈는 이제 슐딩거 이퀘이션 나오기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졌었고요. 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이제 분석을 그걸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모델들을 갖다 내어가지고 이제 세워서 그걸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우리 이론적으로 어떻게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우선은 우리가 앞에 있는 수소원자 모델을 통해서 에너지 스펙트럼, 그러니까 수소원자 안에서의 에너지 준위들이 죄양자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E1, E2, E3 이렇게 쭉 주어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포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죄양자 수가 ni이고, 그 다음번 마지막, 최종적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마지막에 죄양자 수가 nf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두 에너지 차이만큼이 우리가 하나의 포톤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때 포톤의 우리가 파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갖다가 포톤의 에너지를 이제 하바 오메가를 람다분의 이제 hc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하고 파이널의 이제 차이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EI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EN이라는 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제 요거가 n 파이널의 제곱분의 1 빼기 ni의 제곱분의 1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머 시리즈는 실은 이제 최종적인 NF가 2인 거. 그러니까 파이널 스테이트의 죄양자수가 2인 경우가 되겠는데, 자, 그걸 우리 N일 거 NF 2를 넣고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보면은요, 다른 상수들 H하고 C를 이쪽으로 넣고서 이렇게 해보고 하면은, 이제 1/, 람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NF가 2니까 처음에 NI는 그거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이제 3, 4, 5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러면은 n 이퀄 3에서 나올 때, 이게 지금 가장 에너지가 작으니까, 차이가 작으니까 파장은 가장 길겠죠? 그죠? 파장은 그 역수니까. 자, 그래서 요거 n 이퀄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가 가장 긴 파장인 그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656 나노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 이퀄 이제 4에서 떨어지는 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때 486 나노미터, 위에는 434 나노미터, 그 위에는 410 나노미터. 여러분 숙제로 이걸 계산을 이제 직접 해보시겠지만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거랑 앞에서 실험에서 측정했을 때 요 파장, 이 파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숫자를 이론으로 계산하는 거를 실험에 넣었다거나 실험에 계산한 거를 이론으로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실험 따로 이론 따로인데 두 개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 숫자만큼 이제 우리가 파장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고요. 이제 이걸로 붙어서 이제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론이 어디엔가 하자가 있으면은 나노미터 사이즈, 그러니까 나노미터 엉스트롱 사이즈의 수소원자의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의 준위를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정량적인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맞다라는 거, 양자적인 가정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강한 우리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 발머 시리즈를 설명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근데 그것만이 있는 거가 아닙니다. 실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거는 비저블 라이트라서 우리가 이제 되는 거고요. 실은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에너지가 높은, 그러니까 비저블보다 더 에너지 높으니까 이제 얼트라 바이올렛이 되겠죠. 자외선 쪽에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가 NF가 이제 1인 경우가 되겠고요. NF가 1이 되면은 우리가 그때 라이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n 이퀄 2에서 떨어지는 거, 3에서 떨어지는 거 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얼트라 바이올렛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보다도 발머 시리즈보다 더 이제 긴 파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는 이제 파시언 시리즈인데, 그거는 파이널 스테이트가 3인 거, 이제 n 이퀄 3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4, 5, 6에서 떨어지는 거. 이것들은 에너지 차이가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긴 파장,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쪽에
적외선 쪽에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측정을 했던 건 예전에 처음 측정했던 것들은 이제 이 비저블만 이제 측정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주양자수 변화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주양자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건데 이거 말고도 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퀀텀 넘버는 지금 우리가 주양자수, 그다음번에 오비탈 양자수, 그다음번에 자기양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 어떤 전자에서 파이널을 바뀌었다라는 거는 실은 이제 n뿐만 아니라 l이나 ml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n이 바뀌는 거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만 맞으면 돼. 포톤의 에너지만 맞으면 되는 건데 이 우리가 l과 ml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각 오비탈 양자수하고 자기양수가 바뀌는 거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나오는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약간 좀 어렵고 양자역학 보통 하면 이제 책 중에서 뒤쪽 부분에서 소개가 되는 건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실은 우리가 이제 L이나 ML은 각운동량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포톤이라고 하는 것도 포톤이 나올 때 이 포톤이 어떤 일종의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운동량의 크기는 이게 하바가 되는 이제 그런 각운동량인데 그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오비탈 양자수, 오비탈과 그 다음에 자기양수가 바뀌는 게 어떤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걸 우리가 셀렉션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델타 L은 L이 변하는 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변해야 되고요. 델타 ML은 제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조건이 반드시 만족이 돼야 돼요. 이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n equal 1로 떨어지는데 n equal 1에서 자 n equal 내가 예를 들어서 2에서 1로 떨어진다라고 하죠. 2에서 1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s에서 올 수도 있고 2p에서 올 수도 있는데 2s에서 오는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L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L이 0이잖아요. 이거는 SS니까 0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어디에서만 올 수 있느냐? P에서만, 2P에서 1S로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2P 안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ML을 갖다 우리 적용을 하면은 물론 2P에서는 이제 ML이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L이 요거가 이제 간략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2P에 있는 전자가 1S로 올 수는 있지만은 2S에서는 1S로는 못 온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규칙이 작용하고요. 딴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S, 3에서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간다라고 하면은 3S에서는 2S로 못 가요. 못 가고 왜냐하면 S가 델타 L이 안 변하니까 3S에서 2P로는 갈 수 있어요. 그죠? S에서 그러면 델타 L이 1 증가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3P에서는 2S로만 갈 수 있어요. 3P에서 2P로는 못 가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델타 L이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 뒤에 조건은 이제 요것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이 갈 수 있는 양자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만족이 이제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적용을 해서 그거가 허락이 되는, 그걸 통해서 통과가 되는, 이게 만족이 되는 그런 전이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가 바깥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빛이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에미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별이 있다. 어떤 별에서 이제 어떤 내가 이제 빛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별은 이제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하는 거니까 태양 같은 것도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스펙트럼 분포를 가지고 모든 파장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텐시티 차이는 있지만은 그럼 화이트 라이트 우리가 이제 각각 연속성이 연속적인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빛들이 쭉 오는데 그 중에 그거가 어떤 부분을 통과를 하게 돼서 하이드로진 클라우드를 통과를 하면은 그러면 수소에 의해서 그 일정 부분의 스펙트럼들이 이 빠지듯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그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이 아니라 어떤 별로부터서 오는
그 어떤 내가 이제 빛의 스펙트럼을 갖다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 연속적으로 쭉 분포하다가 어떤 부분이 되게 약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그게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일부가 이렇게 이 빠지듯이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나온 그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제 absorption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걸 통과하는데 이 수소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혹은 역으로 우리가 수소인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은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이제 에미션이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매칭이 돼가지고 라이만 시리즈인데요. 파장이 지금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이 되겠어요.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같은 부분에서 그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바깥에서 빛이 쭉 오는데 역으로 이거는 에미션이 되는 거고요. 흡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서 n = 1에 있던 전자가 빛을 받아서 위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맞으면은 n = 2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n = 1에서 n = 3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1에서 4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대들이 이렇게 근데 딱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에미션 스펙트럼하고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중간에 우리가 먼데 있는 별하고 지구 사이에 지금 얘가 어떤 우리가 물체를 통과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에미션 스펙트럼 우리가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중간에 수소층을 통과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 별과 나 사이에 지금 수소의 어떤 그런 띡한 어떤 그런 두꺼운 어떤 구름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흡수, 에미션뿐만 아니라 업소브션에서도 우리가 이제 매칭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요 스펙트럼을 보면 이 발머 시리즈에 해당이 되는 거는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흡수가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발머 시리즈가 나오려고 하면은 n = 2의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던 전자가 받아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그런 이제 부분만 위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우리가 흡수가 되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n = 1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에미션이나 absorption 스펙트럼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슈딩거 이퀘이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맞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지만 이펙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